그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이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0%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유보가 3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로 살펴보더라도 서울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21%로 조사가 됐고, 부정평가가 가반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하더라도 저는 예전만큼 이렇게 현 정권에 타격은 주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주식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37%가 소위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김현수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60%, 리얼미터에서는 53.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뭐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뭐 갤럽 조사도 1%포인트 하락은 했지만 뭐 유의미한 하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1%포인트 하락한 29%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양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지금 한 30% 정도 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는 한동안은 이런 식으로 정체 내지 답보 상태를 보일 걸로 예상은 되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지지율이 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60에서 55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거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갤럽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 리얼미터에서는 횡보를 한 건데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안은 어떤 걸로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 원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65% 사이 이 정도의 지지율이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거의 최대치 맥시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에는 보통 우리가 외치라고 하는 안보 통상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고, 그때 보면 지지율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나 에이펙 이후에 보면은 이제는 외치 문제가 어느 정도 이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치, 즉 민생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한 요인에 보면은 민생 경제이고 또 가장 잘못한 것도 민생 경제입니다. 단지 수치가 긍정이 부정보다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로 환산하면은 경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는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더 높다. 이것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정부는 수도권에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구원 투수, 국민의힘은 실패할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상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이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0%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유보가 3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로 살펴보더라도 서울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21%로 조사가 됐고, 부정평가가 가반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하더라도 저는 예전만큼 이렇게 현 정권에 타격은 주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주식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37%가 소위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부동산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인천, 경기에서도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는 주식이 40%가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5,000피를 달성하고 이제는 코스닥마저도 1,000피를 달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주식이나 이게 다른 곳으로 쏠려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서울 수도권에서 오로지 집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대통령에 의해서 새로운 이제 출구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의견을 유보한 층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나타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주식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이번에는 부동산을 잡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 주식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을 실천하는 걸 보고 이 부동산 대책도 이 정부 의도대로 좀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 수장님, 그 부동산 공급 대책이 향후 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나오고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텐데 이 대통령 지지율과는 어떤 영향 관계가 제가 있을까요? 볼 때는 이번에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은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전체 여론조사에 이미 선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공급 정책을 내놨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의 불안 요인 이야기하면 수도권에서 지지율 가격 급등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지방에는 실제 그런 그 부동산이 지금 오르는 그런 조짐이 안 보입니다. 이것이 이전 정부하고 다른 국면인데요.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현재 수도권의 이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지방의 어떤 수요 또는 약화되어 있기는 하나 수도권 이내 특정 지역의 어떤 부동산 그 투기 요인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내놓은 이 대책인 것 같고 그거하는 별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5극 3특 이 지방의 어떤 그 활성화 정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으며 계속 그 규제 정책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봅니다. 김미연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그 갤럽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25%, 리얼미터는 민주당 42.7, 국민의힘 39.5인데 그런데 리얼미터 갤럽 조사 방법이 다르지만 한 조사에서는 4일 만에 당 지지율이 20%포인트 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사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네. 갤럽 조사에 나온 거 보면은 갤럽 조사에서는 무당층이 20%가 넘습니다. 반면에 리얼미터 조사는 이제 조사 특성상 무당층이 뭐 한 자리 숫자가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샤이 보수, 소위 말해서 이 갤럽 조사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당층 중에 대부분이 샤이 보수가 아니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바로 이제 뭐 리얼미터 조사는 이게 밑바닥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조사 방법의 차이지 네. 이 조사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이걸 같이 비교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